안녕하세요. 별똥별 책방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아름다움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주름을 최대한 미루고, 남성분들이라면 신체 건강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신체 노화를 미룬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래 살 때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짧게 살 때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를 선택하기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나이와 신체 나이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만 봐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책 텔로미어는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획기적으로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여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대인들 중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조제는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나이는 거짓말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과 늙었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노화는 흔히들 걸리는 감기처럼 치료하면 낫는 질병일 뿐이다. 노화는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텔로미어가 짧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건강 수명도 같이 짧아진다. 반대로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명 또한 늘어난다. 책으로 들어가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현재 자신의 텔로미어 나이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주범. 첫 번째 주범, 산화. 산화는 몸속을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치면서 다른 분자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DNA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까지 회방을 놓는다. 이런 현상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미량 원소와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과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 주범, 염증. 염증은 노화의 두 번째 주범이다. 피부염, 편도선염, 관절염처럼 눈에 확 띄는 것만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체내에서도 조용히 암암리에 활동하며 별의별 질병을 다 일으키고 다닌다. 다른 노화 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염증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 염증을 줄이려면 채소와 과일, 특히 혈당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과일을 섭취하고 생선과 생선 기름을 더 많이 먹고 적당량의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노화의 다음 주범은 당화 반응이다. 빵, 샐러드 드레싱, 과일 주스, 케첩, 머스터드, 일부 토마토 소스 제품 등 해로워 보이지 않는 음식 속에서 독 묻은 칼날이 숨어 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식들이 우리 세포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파괴하는 것이다.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은 당분이다. 당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을 늙게 만들고 있다. 과다한 당분이 인체에 들어오면 당화 반응을 거치게 된다. 당화 반응이란 당 분자가 단백질이나 지방 분자에 달라붙은 화학 반응으로 세포막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세포를 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당분이 듬뿍 담긴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높은 온도에서 바짝 익히거나 그을린 음식을 삼가야 한다.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도 너무 많이 익히거나 태우면 안 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대부분 일정량의 당분을 포함하며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전자레인지도 포함하여 당화 반응 최종 산출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노화의 마지막 주범은 비정상 메틸화다. 안타깝게도 미국인의 10에서 44%가 비정상적인 메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메틸화는 가령 간으로 흘러들어온 농약과 같은 독소뿐 아니라 간 내부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배출하게 해준다. 또한 메틸화는 두뇌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틸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궁경부암, 대장암, 심장마비, 아테롬성 동맥강화증,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을 유발한다. 몸에 이로운 메틸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이 책에 소개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컨대 채소와 혈당지수가 중간 이하인 과일은 긍정적인 메틸화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시키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이식까지 먹을거리. 블루베리, 자몽, 아몬드, 사과, 아보카도, 비트, 브로콜리, 고구마, 마늘, 올리브유, 오렌지, 자연산 연어, 계란, 차, 토마토, 육류, 콩, 해조류, 양배추, 케일 등이 있다. 건강보조제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보조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만 해도 생선 기름을 다루는 회사들에 대한 소송이 9건이나 제기되었다. 그들 제품에 함유된 허용량을 초과한 유독성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된 회사들 중에는 대형 약국 체인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제를 구입할 때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라고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보조제를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한 제품을 고른다. 물론 그런 제품들은 비싸다. 하지만 자동차, 컴퓨터, 외식 등과 마찬가지로 보조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수준이 떨어지는 재료는 오염되었거나 잘못 배합되었거나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등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둘째,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시험을 거친 상표를 찾는다. 제품의 질뿐 아니라 순도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다. 셋째, 업계에서 오랫동안 성공한 기록이 있는 회사 제품을 구입한다. 보조제 산업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 하나를 히트시키려면 10개 이상의 실패작이 필요할 정도다. 제품이 강조하는 말이나 광고성 표시는 일단 의심한다.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특정 기능식품에 관한 연구조사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주장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는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하버드, 스탠퍼드처럼 유명한 대학에서 발표한 것인지 그 보조제 회사에 지금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제품 설명과 관련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짜 상표에 주의한다. 대다수의 보조제는 대형 제약 회사의 일반 소비자 부서에서 생산되어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여러 상표가 붙는다. 여기까지는 건강보조제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재생을 돕는 건강보조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D2는 D3에 비해 미미한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
따라서 D3를 섭취해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상적인 비타민 D3 복용량은 하루 2000에서 5000 IU다. 둘째, 코엔자임 Q10. 화장품 좀 써봤다는 사람이라면 코엔자임 Q10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물질은 화장품뿐 아니라 알약, 캡슐 형태의 먹는 건강보조제 형태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 물질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미토콘드리아를 도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8% 이상을 만들어내는 내 몸 안의 원자력 발전소다. 셋째, L카르노신. L카르노신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근육, 뇌, 심장에 많이 모여있는 이 물질은 일일이 늘어놓을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인 효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방사능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다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위궤양을 예방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나의 텔로미어 나이 알아보기는 말로 전달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 자신의 현재 나이보다 많다면 앞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고 관리하면 그만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